거친 사막에서 한 무리의 말을 탄 남자들에게 추격당하는 어린 두 자매. 남자들은 언니의 목을 졸라 잔인하게 살해하고 동생이 남자들을 죽여버리겠다며 달려들지만 채찍으로 물러서게만 할 뿐 목숨은 빼앗지 않은 채 달리는 말에 언니를 밧줄로 묶어 끌고 떠나버립니다. 한편 사막을 달리던 한 공자와 그의 부하. 공자는 사주 지역에서 무기를 사적으로 팔아넘기는 사건이 은폐되고 있다는 보고를 확인하러 가던 중이었는데요. 주모자는 자사인 정충이며 이 일에 재상인 좌상국이 연루되어 있는지 파악하던 과정에서 좌상국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무리에게 추격을 받게 됩니다. 남자의 이름은 영과. 그는 사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성상이었죠. 사주 지역의 한 여학교. 시험 예상 문제를 팔던 여학생 맹정휘의 앞에 갑자기 같은 학교 여학생 장미아가 나타나 그녀를 방해하는데요. 외삼촌이 사주의 주인인 정충이라며 위세를 부리는 장미아는 맹정휘가 예상 문제를 팔지 않았다면 자신이 꼴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화를 냅니다. 정충이 만든 악법 때문에 과거 시험을 보려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자신의 실력으로 과거를 보겠다고 맞서는 맹정휘. 장미아는 맹정휘의 약점인 진술서를 내밀며 협박하고 결국 맹정휘는 강제로 무릎을 꿇지만 장미아가 단도를 꺼내 얼굴에 들이대자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빼앗아 버리는데요. 역으로 칼끝을 그녀에게 들이대며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진술서를 돌려받은 뒤 흐느껴 우는 맹정휘. 그녀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면이 바뀌며 나타난 곳은 거친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사막 한가운데. 이곳에는 아이들을 유괴 학대하며 살인, 인신매매 등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던 일당들이 있었는데요. 한 여자아이가 나서서 우리를 짐승 취급했다며 분노하지만 우두머리는 증거도 없는 데다가 거지에 불과한 너희들이야말로 살인자라며 비웃습니다. 이때 이들을 향해 대들던 어린아이가 사실은 과거의 맹정휘였죠. 하루는 잡일로 수업료를 벌며 공부하던 맹정휘에게 친구 엄복지가 찾아옵니다. 엄복지는 잘나가는 객잔, 박풍루 집안의 딸로 원래 장사 수완이 좋아 직접 장사를 하고 싶어 했지만 집안에서는 그녀를 강제로 시집 보내려 하는 상황이었고, 이를 들은 맹정휘는 이곳을 떠나 함께 돈을 벌고 공명을 쌓자고 제안합니다. 그 후 거리 전체가 유명무이인 사도설의 공연 소식으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고 공연이 열리는 엄복지의 박풍루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사도설이라며 앉아있는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위장한 맹정이었죠. 같은 시간 흑호당 노부인의 장례 행렬은 혼례 행렬과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고 장례 행렬의 길을 가로막는다며 신랑의 머리에 도끼를 찍어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광경을 사주에 들어오던 영과가 목격하는데요. 흑호당의 상주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는데 거리가 축제 분위기라면서 박풍로를 치라고 명하고 위기에 처한 맹정휘 앞에 영과가 나타나 막아줍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단도가 자신이 찾고 있던 군무기임을 눈치채게 되죠. 영과는 단도가 어디에서 난 것인지 묻고 맹정휘가 사람들을 부르려 하자 영과는 그녀의 목을 쳐서 기절시킵니다. 의자에 묶인 채 깨어난 맹정휘는 그 단도가 정충의 조카 장미아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이를 믿지 않는 영과. 사실 맹정휘가 그동안 악착같이 공부를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사막에서 언니가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한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타나 권력을 얻어야 복수할 수 있다는 말을 남겼고, 맹정휘는 그 말을 가슴에 품은 채 과거에 합격해 힘을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불법 규정을 만들어 여성 과거 시험을 맡고 있는 정충의 폭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영과는 그녀를 믿어보기로 하고 사건의 진위를 가리기 전까지 진술서를 자신이 직접 보관하겠다 말합니다. 한편 자신을 비난하는 엄복지의 양어머니에게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사이다 일침을 날리는 맹정휘와 이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는 영과. 그리고 영과를 추격해온 적들과 싸움이 벌어지지만 손쉽게 제압해버리고 그들이 들고 있던 도끼가 사주의 군무기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비가 오는 밤 영과는 몰래 박풍루를 찾아와 맹정휘에게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하고, 그때 가게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자 안으로 들어온 부하들은 그가 창문을 깨부수고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실 사주 지역의 일을 조용히 조사하기 위해 맹정휘와 싸우는 척하면서 연극을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같이 연합하기 시작한 두 사람. 한편 박풍루에 갑자기 관리들이 들이닥쳐 음식이 불결하고 사도설을 사칭했다는 이유로 장사를 못하게 하고, 이 모든 일이 장미아가 꾸민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힘이 없는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정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영과는 부유한 상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그에게 접근하는데요. 백성들은 가뭄으로 마실 물도 없는데 귀한 금산 안목에 물을 퍼붓고 놀자판을 벌이고 있는 정충의 모습을 본 영과는 그의 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 다짐합니다. 정충은 좌상국으로부터 받은 현판을 자랑하며
자신의 권세를 과시한 후 많은 재물을 받고 영과에게 통행증을 내어주는데요. 그렇게 정충의 집을 나오던 순간 관리들에게 붙잡혀 들어오던 맹정휘와 마주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맹정휘는 간수들과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몰래 열쇠를 훔치려다가 장미아에게 들키고 묶인 후에 채찍질을 당하다가 진술서를 눈앞에서 찢어버리는 모습까지 보게 되죠. 분노한 맹정휘가 발로 장미아의 얼굴을 찾아 장미아는 독뱀을 꺼내 위협하려 하지만 뱀이 오히려 자신을 향하자 겁에 질려 도망칩니다. 찢어진 진술서를 바라보다가 결국 화로 속으로 던져버리는 맹정휘.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진술서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 인신매매 두목이 자신과 언니를 매질하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립니다. 가까스로 감옥을 탈출한 후 사막 한복판에서 영과를 만나고 잠깐 이야기하는 틈을 타서 정충에게서 받은 영과의 통행증을 슬쩍 훔친 맹정휘. 그녀는 위조 통행증을 하나 더 만든 뒤 두 장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영과에게 내밀고 영과는 자신이 위조 통행증을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흑호당의 관문 앞으로 간 두 사람. 흑호당은 살인과 방화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를 뿐 아니라 돈을 내지 못한 상인들을 죽인 후 그들의 머리로 등을 만드는 잔혹한 세력이었는데요. 위조 통행증이지만 다행히 정체를 들키지 않은 채 무사히 시장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두 사람이 본 사구의 시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법과 비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관청에서만 발행되는 문서를 고가의 경매로 팔아넘기는가 하면 어린아이 인신매매까지 서슴지 않는 등 이 시장 안에서 정충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맹정휘와 영과는 군무기가 거래되는 곳을 찾기 위해 정보원을 찾아가지만 그 정보원 역시 정충의 수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해골과 독뱀이 가득한 함정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뒤를 캐고 있던 두 사람을 붙잡은 후 술잔을 기울이던 흑호당. 그런데 갑자기 화로에 불이 꺼지며 영과가 나타나 당주의 목에 칼을 겨누는데요. 두 사람은 불을 이용해 뱀을 물리치고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이용해서 함정을 빠져나왔던 것이었죠. 흑호당 당주를 인질로 삼은 둘은 창고에서 군무기 거래 내역을 조사하지만 거래 대상이 나오지 않자 맹정휘가 꾀를 내어 입을 다물고 있는 당주를 협박하는데요. 결국 겁에 질린 당주는 무기를 밀매한 사람이 정충의 옛 친구라는 사실을 자백합니다. 한편 소신에게서 소식을 듣고 시장에 도착한 정충. 흑호당 두목을 구하러 가는 척 따라가던 정충의 부하들은 갑자기 뒤에서 화살을 쏴 흑호당 사람들을 죽입니다. 알고 보니 소신은 영과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좌상국의 명을 핑계로 흑호당 두목에게 모든 죄를 떠넘기고 빠지라는 지시를 정충에게 전달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은 영과 측이 죄를 밝혀내기 위한 계획이었고 소신은 정충을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서 복면을 쓴 자객이 나타나 정충을 화살로 쏘아 즉사시키고 사라지는데요. 화살의 문양이 수상하다는 것을 알아챈 맹정휘. 영과는 자객과 화살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사막 한복판에서 가면을 쓴 한 남자가 이번 일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나라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중얼거리는데요. 정충과 흑호당 뒤에 또 다른 거대한 흑막이 있음을 암시하며 일단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후 다시 만난 두 사람. 영과는 맹정휘에게 이제 그녀는 죄인이 아니며 관련 기록도 바로잡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하고 맹정휘는 이번 일로 서로의 빚은 모두 끝났다고 말합니다. 권력을 얻어 악한 자들을 없애겠다는 목표 하나로 살아온 그녀. 영가는 그런 그녀에게 도움을 주려 하지만 맹정휘는 자신의 힘으로 직접 해내겠다며 거절하는데요.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날 것이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향해 헤어집니다. 진철원 오근원 주연의 어정료 1화부터 3화까지 찍먹 리뷰였습니다. 권력을 꿈꾸는 여인과 정체를 숨긴 황제가 만나 시작되는 운명 같은 사랑 이야기. 과연 맹정휘는 자신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